네, 안녕하세요. 하이영입니다. 1월 5일 현재 비트코인 16.8K 자리에 있고요. 지금 오전에 제가 좀 깔끔한 시황 설명을 전달 못 드린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죄송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차트를 계속 보다가 한 가지 보이는 관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어떨까 해서 영상을 좀 남겨보는데 비트코인이 상당히 많이 보여주는 무빙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어떤 무빙이 좀 있냐면요. 흔히 알고 있는 이 조정파동 A, B, C라고 하는 이런 조정파동이 있어요. 좀 크게 해볼까요? 어,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의 이런 조정 파동이 있습니다. ABC라고 하는 조정 파동이 있고 이 안에서도 333, 335, 뭐 어떤 거는 또 WXY라고도 표현을 하고 하는데 이 조정 파동 중에서도 비트코인이 상당히 많이 보여주는 파동 중에 하나가 플랫이라는 관점이 있어요. 플랫이라는 관점을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일반적으로 시작 부분부터 A 파동이라는 피보나치를 좀 그어보면은 B 파동이 1의 그 시작 부분을 넘기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깊게 눌려서 뭐 이런 0.886이나 90% 정도까지 이렇게 거의 시작점과 맞닿는 자리까지 눌린 뒤에 이렇게 시파동이 가게 되면은 이거는 보통은 일반적인 플랫이라고 표현을 좀 많이 하죠. 근데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비파동이 비파동이 이렇게 A 그 시작 부근을 넘어선 다음에 이렇게 C파동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비파동은 시작 부근과 A 파동과의 관계에서 피보나치 관계에서 보통은 1.236, 1.38이라는 자리까지 왔다가 10파동으로 가는데 보통은 1대1 값을 이제 넘어섭니다. 이 비파동의 자리가 이거를 이제 익스펜딩 플랫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익스펜딩 플랫은 A까지 3파동, B까지 3파동, 그 다음에 C파동까지 5파동의 형태가 나와요. 그리고 이 C파동의 예상값은 A 파동부터 이제 시작 부분까지 피보나치를 좀 그어봤을 때 보통은 1.236, 그 다음에 1.618이라는 자리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요. 그거보다 더 많이 나가면은 이 값과 2.618이라는 자리까지도 상당히 좀 많이 나가는 편인데 1.236만 열어놔도 이 B파동부터 C파동까지는 어, 상당히 어, 큰 격차를 좀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익스펜딩 플랫을 되게 자주 만나볼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거 차트에서 예시를 좀 하나 드리면은 이때와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어, 이때는 제가 그 유튜브를 할 때가 아니라서 관점 공유는 못 해드렸지만 이때는 제가 관점 공유를 해드렸죠. 관점 공유를 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21.4라는 자리도 말씀을 드렸고 하방으로 빠진다라는 관점에서 영상을 그때 남겨드려서 이때 굉장히 크게 쏟아지면서 저한테 굉장히 좀 감사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예,
다행이다 싶었어요. 네, 이때 체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익스펜딩 플랫의 관점으로 좀 체크를 좀 해보면, 일단 이때를 보면 저는 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때 카운팅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저는 익스펜딩 플랫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ABC 하락 후 그다음에 ABC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A, B라는 관점을 좀 열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점에서부터 A까지 그었을 때 보시면 B파동의 자리가 1.236짜리까지 왔죠. 1대1 값을 넘어선 1.236 구간이라는 자리까지 오고 나서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보시면 보통 B파동에서 C파동으로 갈 때는 굉장히 가파른 하락이 예상이 돼요. 가파른 하락과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5파동의 하락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 10파동의 자리는 어느 자리까지 온 것인가를 좀 확인을 해볼게요. 보면은 A파동부터 시작 부분까지 열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1.618이라는 자리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2.618이라는 자리까지 왔죠. 근데 저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숏을 잡고 있었어요. 숏을 잡고 있었고 한 파동 더 빠질 거를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여기서 A, B, C로 빠지면서 A, B, C, D, E의 형태로다가 총 5번의 무빙을 좀 보여줬죠. 여기서 오해하실 게 뭐냐면은 여기서 B파동에서 C파동으로 갈 때 5개의 움직임인데, 이거를 간혹 임펄스로만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파동 카운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는 해요. 보통은 임펄스의 형태를 많이 좀 띄고 있어서 그 우리가 이게 익스펜딩 플래시든 아니든 ABC 조정 파동에서 C 파동을 임펄스로 카운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무조건적인 거는 아닙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보셔야지 되고, 이때도 그래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빠지면서 2.618이라는 자리까지 내려오고 나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이렇게 나왔었죠. 그러면은 이때도 이렇게 하나의 파동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여기서 이렇게 A, B, C로 빠진 여기서 이렇게 하나의 추세를 저는 카운팅을 하고 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 때는 영상을 이제 유튜브를 좀 할 때라서 이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가 있냐면은,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때 숏을 좀 늦게 잡았었어요. 그래서 숏 평단이 여긴가 있었거든요. 네, 좀 좋지 못한 자리에서 숏 평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려올고 다시 이렇게 오를 때 저는 이때 제가 영상을 남겼습니다. 저 물렸는데 하나도 겁이 안 난다. 네, 하나도 겁이 안 나고 떨어질 거를 알고 있다. 떨어질 걸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한 TP 값에 대해서 그때도 영상을 좀 남겨드렸었는데, 이때 보시면은 ABC 하락 후 ABC 상승을 굉장히 가파르게 했죠. B파동이 이게 일반적입니다. 이 B파동이 굉장히 가파른 상승과 C파동도 가파른 하락이 보여요. 일반적인 비트코인에서 보여주는 익스펜딩 플랫의 형태가 보통은 그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작 부분부터 A파동이라는 자리까지 피보나치를 그으면 마찬가지로 1.382 구간을 넘기지 않았죠.
넘기지 않았고 21.4라는 제가 이때부터 말씀드렸던 21.4에서부터는 눌림이 올 거다라는 관점이었고, 저는 아마 이때 더 올라갔다면 제 관점이 틀린 거였겠죠. 하지만 다행히 이제 떨어져서 저는 저때 숏으로 굉장히 좀 많은 수익을 좀 냈고, 그거에 대해서 영상에서도 계속 타점 공유를 해드리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때도 여기까지 빠진 거 보면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때는 저는 이때 빠질 때 TP 구간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때는 제가 비트 TP 구간을 남겨드렸는지 안 남겨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더에 대해서는 TP 구간을 남겨드렸던 거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보면 1.618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트. 그리고 흔히 알고 있는 게 이때 FTX 사태죠. 저 빔을 FTX 빔으로다가 시장에서는 많이 부르고 있는데, 일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냐면요. 결국은 비트가 가야 될 방향대로 가는데, 사회적인 이슈가 터지면 만약에 비트가 상방으로 갈 자리였다. 근데 사회적인 이슈가 악재가 터졌어요. 악재가 터지면 그러면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꺾일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비트가 지금 이렇게 올라갈 자리야. 근데 악재가 터지면은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꺾일 거 아니에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때 너무 강력하게 저는 상방을 보고 있다는데, 그 어떤 악재가 터져도, 물론 악재의 그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지간한 악재는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저는 오히려 비트가 가야 될 방향에 사회적인 이슈가 터지면 이거를 이제 더 갈지 아니면 덜 갈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이슈가 그만큼 영향은 좀 있다고 보는데, 방향은 바꾸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렸을 때 표현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더리움 차트를 좀 봐볼게요. 이때죠. 이때입니다. 이때가 FTX 빔이었는데 이때도 제가 영상을 이 부분 어디선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렇게 불규칙 조정으로 빠지는 느낌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빠지면 TP 구간을 TP 구간을 열어 보셔야지 되는데, 제가 보는 TP 구간은 일단은 1.618 구간과 2.618 구간 해가지고 이런 자리까지 떨어질 거를 예상을 하셔야지 된다 라는 관점을 남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영상 남기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떨어지면 절 미친놈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관점이 있으니 염두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보면은 이때 꼬리를 굉장히 길게 말아주고선 반등이 나왔던 자리가 2.618이라는 자리였습니다. 물론 더 갔죠. 더 많이 빠졌어요. 이때가 FTX 빔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가 가야 될 방향의 사회적인 이슈는 등락의 폭을 어느 정도 영향은 주지만 방향은 저는 바꾸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이 자리에서부터 숏이라는 거를 갖고 있었고, 사회적인 이슈가 터지면서 굉장히 좀 많이 나온 거를 이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제가 익스펜딩 플랫에 대해서 왜 말씀을 좀 드리냐면, 지금
지금 이더랑 비트가 보여주는 무빙을 좀 봤을 때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무빙이라서 보시면은 어, 여기가 고점이었고 3파 하락 후 3파 반등이었다. 일단은 비파동이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왔죠. 가파른 상승이 나왔고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보면 382가 넘기는 했어요. 넘기는 했는데 저는 이 정도는 좀 괜찮다고 봅니다. 솔직히. 예. 꼬리 정도 만들어 준 건데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저는 이렇게 익스펜딩 플랫의 느낌으로 좀 열어볼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보면은 여기서부터 첫 번째 하락한 이 파동 여기가 B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C파동의 첫 번째 자리죠. 첫 번째 나왔던 이 자리가 굉장히 좀 깊게 눌린 거를 좀 봤을 때 이때는 조금 이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이때는 좀 옆으로 늘어지면서 지금 눌리고 있는 모습이라 이럴 때는 저는 TP 구간을 어떻게 좀 참고를 하냐면 아이고 제가 이런 세밀한 걸 잘 못해서 아이고 이게 제가 예. 보통은 1.236 구간과 1.618이라는 자리까지 많이 내려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하나의 첫 번째 나온 파동이 좀 길게 나왔어요. 제법 길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다가 좀 그어보면 이 두 번째 B파동이 그러니까 A, B, C파동이 지금 옆으로 이렇게 늘어지지 않고 급하게 이렇게 빠졌다면 1.618이라는 자리까지 내려오고 나서 다시 약반등 후 더 깊게는 2.618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눌림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좀 늘어지는 걸 봐서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한 번에 하락, 반등, 그 다음에 시파동이 이렇게 옆으로 늘어지고 반등 후 다시 한번 빠지면서 1.236이나 1.618 정도의 자리를 좀 열어보면 어떨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가파른 하락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 이런 TP 구간에서 반등은 좀 볼 수 있지만 익스펜딩 플랫에는 제가 알기로는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이 시파동이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와야지 되는데 그래서 요번에 떨어지는 파동이 어,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나올지가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그냥 이런 자리까지 그냥 빠져버리면 어, 충분히 이런 자리까지 더 열고선 가파른 하락이었다라고 인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옆으로 늘어지는 모습이 약간 좀 애매하기는 해요. 저는 그래서 음, 이더도 보면 지금 조금 그런 느낌이기는 하거든요. 딱 1.381을 맞았어요. 이 자리가. 어, 그래서 이렇게 오파동이 나왔고 여기서 오파동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걸 수도 있기는 해요. 아니, 지금 보니까 좀 그러네. 3파 하락 후 3파 반등 그 다음에 5파 하락이 여기였다. 여기였다. 그러면은 이거 러닝 플랫이거든요. 이 러닝 플랫으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고 그러니까 더 빠지지 않는다면 여기가 저점이었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아침에 말씀드렸던 1297이었나? 그런 자리까지도 충분히 열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판단마다 다른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셔야지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열어보면은 제가 솔라나 숏을 잡고 있는데 솔라나 숏을 잡고 있는 거를 아침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저는 이때 숏을 한번 들어가고 이때 추가적으로 숏을 한번 더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기는 한데 만약에 솔라나가 이렇게 빠지고 비트가 반등을 보이면서 얘도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왔다.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이 반등이 A 파동이 여기일지 더 밑에일지 모르겠지만 현재 보이는 이 첫 번째 A 파동 기준으로 1.381을 넘기지 못한다면은 저는 여기서 갖고 있는 숏은 들고 있을 예정이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더 빠져서 이런 자리까지 내려온 다음에 내려와서 더 올라간 다음에 1.382까지는 익스펜딩 플랫의 관점에서 열어는 두겠지만 이럴 때는 제 타점이 좀 좋다고 하더라도 1.382까지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밑에서 한번 1차 익절 후에 대응을 하겠지만 현재는 더 올라가더라도 익스펜딩 플랫의 관점에서 대응을 할 것 같아요.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게 이런 매물대들이 있다. 매물대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 끝 지점을 이렇게 보면은 만약에 여기서 1.382까지 올라가잖아요. 여기가 저 A 파동이었고 B 파동으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1.382가 되는 구간이 이런 자리가 또 있어서 충분히 매물대 관점도 그렇고 해서 지금은 더 그냥 올라와 버린다면은 들고 있을 거기는 한데 그냥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면 그때는 좀 다른 대응을 할 생각이고 지금 보면 솔라나가 며칠 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아침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자리부터 여기까지 약 80%에 가까운 상승을 좀 했고요. 그렇다는 거는 이 자리부터 여기까지 약 40% 정도 빠졌을 거예요. 볼게요. 대충 보겠습니다. 네, 44%가 빠졌네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매물대들이 있는데 이런 매물대에서 현물 갖고 계셨던 분들이 혹은 물려 계신 분들이 안 던질까요? 저 같으면은 엄청 던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숏을 들어갔거든요. 파동 카운팅을 좀 해봐도 한 번의 상승, 두 번의 상승, 세 번의 상승과 이때 다이애고나를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숏을 들어갔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 그래서 솔라나는 그렇게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트가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눌릴지가 좀 의문이기는 해요. 예. 그래서 이런 1.16.67 정도 되는 때까지는 이쁘게는 볼 것 같습니다. 이쁘게는 볼 것 같은데 2.618인 이런 16.53 자리까지 눌려버린다면 충분히 눌릴 수는 있는데 2와 2.618 되는 이런 자리까지 눌린다면 이때는 롱을 당연히 잡겠지만 1차 익절은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17.1에서 3까지 가는 관점은 역시 유효하기는 하지만 1차 익절은 빨리 진행을 해야지 되는 그런 자리니까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벌써 영상의 길이가 24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좀 누구나 다 알 법한 얘기를 제가 좀 너무 길게 설명한 거는 아닐까 싶어요. 그 부분 좋게 봐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비록 구독자 수는 이제 갓 100명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만큼 관심을 가져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 시청자 분들 중에 저한테 커뮤니티 채널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으로 연락 주신 분들도 있고 해서 예전부터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두 군데가 있거든요. 디스코드와 그 다음에 이제 텔레그램에 대해서 커뮤니티 채널을 좀 열어보면은 어떨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관리적인 차원에서는 디스코드가 굉장히 좀 좋겠더라고요. 텔레그램은 제가 둘 다 많이 써보진 않았거든요. 사용은 하고 있는데 많이 써보진 않았는데 이 디스코드 같은 경우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디스코드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저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제가 참고해서 커뮤니티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채널은 뭐 리딩방의 형태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여러분 저도 공부를 항상 해야지 되는 입장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좋은 자리에서 만나자라는 의미에서 여는 거니까 참가를 꼭 하시라는 거는 아니고 그냥 저와 같은 채널에서 같이 공부를 하실 분들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좀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관점은 여기까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제법 지루하게 느끼셨다면 한편으로는 죄송하고요. 네, 좋은 저녁 되십시오. 네, 언제나 좋은 자리에서 익절할 수 있는 포지션 항상 갖고 가셨으면 좋겠고,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하이영이었습니다.